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5시간에 걸쳐서 의총을 했죠. 바른정당이. 그래서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이 세 사람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키로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초부터 얘기가 나오던 반문연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른정당과의 연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당도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죠.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어제 바른정당에서 막 오랫동안 의총을 했는데 네. 이 바른정당에서 단일화를 제안을 한다면 국민의당도 받아들이고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 지금 제가 결론을 바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저하고 경선을 시작할 때는 한 10%대 지지율을 갖고 있다가 경선 끝날 때 한 열흘 만에 30%로 아주 수직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반기문 씨 지지 세력이 안희정 쪽으로 갔다가 안희정이 이제 몰락하면서 이제 안철수로 오는 보수표 개혁적인 보수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표가 안철수 지지 세력으로 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확 뜬 바람에 떠 있는 표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4월 초부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간에 물밑 접촉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접촉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예. 개별적으로 이제 이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앞으로 어차피 국민의당이 집권을 해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을 사전에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개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이겠죠. 근데요. 네. 이게 이제 단일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네.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이제 호남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네. 이게 호남표가 날아가는 현상은 없을까요? 우리 국민의당이 예. 이 소위 문재인 프레임에 걸려 있는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적폐 세력과 손을 잡으면은 정권 연장이다,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소위 적폐 세력론, 정권 교체론 이런 프레임을 걸어갖고선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호남에서 실제로 말이죠. 예. DJP 연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JP는 박정희와 같이 DJ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DJ가 JP하고 연합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정권을 만들었죠. 예. 그러고 총리를 2년 동안이나 줬고, 예. 박태준, 기한동 총리는 5년 내내 자민련이 했었어요, 사실. 예. 그걸 DJ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인 호남에서 다 지지해 줬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뒤에 노무현도 보십시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게 마지막에 깨졌지만 정몽준하고 단일화해서 그래서 양강구도 만들었었던 거 아닙니까? 정몽준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 대재벌의 아들로 재벌 그 자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안철수 후보가 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지금 정권 연대를 통한 정권 상황은 이건 맞지 않다 지금 그러고 있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예를 들면 DJP나 아니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정몽준과 단일화했던 것은 여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야의 대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JP가, 여야, 그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몽준이 어떻게 야합니까? 예. 노무현은 정몽준이라는 여권 세력하고 단일화했었던 거고, DJ는 JP라고 하는 기본적인 여권 세력하고 단일화했었던 거죠. 예. 더군다나 JP는 이제 독재 세력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그냥 그것만은 아니고 제가 어제 그저께 광주에 갔었더니, 예. 이제 박주선 의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문재인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문재인 대선은 안 된다는 이야기뿐인데 예. 어떻게 문재인이가 저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MB 아바타다 이런 얘기들이 쫙 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역시 민주당의 조직력이 상당히 크다. 예. 구전 홍보가 아주 세게 걸려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MB 아바타 이거 아느냐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예.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호남 쪽에 그게 그냥 바닥에 그냥 쭉. 근데 어떻게 안철수가 MB 아바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바닥의 구전 홍보를 통해서 MB 아바타다 이런 게 그냥 쫙 돌아가고서는 그런 문재인 후보나 이제 그쪽 더불어민주당에서 걸어놓은 프레임에 구전 홍보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러한 상황을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어떤 바른정당이라든지 다른 쪽하고의 연대나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말이죠. 예. 좀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안철수가 이렇게 나온 것이 나라를 바꿔라 이게 나라냐 하는 이 광화문 광장과 전국 광장에서의 민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또 저도 강진에서 작년 10월 20일에 올라올 때 7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개헌을 해야 되겠다. 정치의 새판을 짜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는 경선에서 졌어요. 네. 제가 그동안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쌓았던 업적 또 일자리를 74만 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일자리 천국으로 만들겠다.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통합을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앞장섰다. 이런 소위 경력과 경륜 이런 것을 국민들이 받지 않고 이제 나라를 바꾸니까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미래 세력으로 앞장서도록 해라. 그래서 안철수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응을 해서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바꿀 세력을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을 선언할 가능성은 없나요? 안철수 후보가 처음하고는 달리 개헌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틀림이 없어요. 예. 물론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독일식 내각제 개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래서 좀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개헌은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확고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든 사람이고 예.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지금 개헌 세력을 확장해서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데까지는 아직 가 있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차피 협치를 할 것이고 통합정부를 이룰 것이다.
통합정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개헌과 통합정부를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라고 하기보다 대통령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통합정부를 위한 소위 그 연대 세력의 외연 확장 또 그것을 개헌 세력과 같이 연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임기하고 이 국회의원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3년 대통령을 하면서 그 안에 개헌을 하고 개헌을 통해서 나라의 틀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철수 그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내각제 개헌은 아니지만 이원 집정부제와 같은 그 소위 권력 분점의 그 개헌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요. 네. 근데 뭐 우리 손학규 대표님하고 송 전 장관이 가까워서 안철수 띄우기를 위해서 공개한 것 같다. 이런 홍익표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어쨌든 송민순 전 장관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 오해받기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의원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분이 저를 좋아하고, 저 선거 때 저를 불러서 천재연설도 해달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민주당이라는 데가 이게 프레임 전쟁당 같아요. 사실관계에 분리하면은 음모론, 배우론을 얘기하고 북풍몰이다, 색깔론이다. 아니 달을 보라고 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에 뭘 묻었느니 장갑을 끼웠느니 옷깃의 뭐 색깔이 어떠느니 이런데 그런데 이번 송민순 장관이 증거물을 제시한 게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랬습니까? 대선 4월 19일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나는 아니다. 나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에 쓴 것이 이런 근거다라고 증거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송민순 씨 배우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송민순 장관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국제관계자문대사를 했고 내가 대표로 있을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모셨던 분인데 국가관이 확실한 분입니다.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어서 미국이 가장 어려워하는 외교관이고 진보적인 외교관이에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실무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가 반대를 하면 미국 관계도 그렇고 국내 정치적인 반대 세력의 비난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문재인 실장이 북한의 의견을 묻자 저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4 남북 정상회담 직후의 상황이거든요. 좋아진 남북 관계를 유지하자. 근데 문제는 난 안 했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데 있었던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요새 아주 손학규 배우론을 얘기하는데 저는 작년 10월 20일에 강진에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송민순 장관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1월 18일에 그뒤엔 전화도 한 번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요새 정책 하도 이게 바쁘게 돌아가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